수능 국어는 패턴이다. 그 일관된 패턴을 학습하는 첫 번째 강좌가 봄봄 독서의 패턴입니다. 그 강좌의 OT입니다. 자, 우리 오늘 OT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습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아주 구체적인 봄봄에서 다루는 학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너는 고3이거나 혹은 재도전을 하는 재수, N수 학생일 겁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은 당연히 기출을 처음 하지. 개념을 처음 하죠. 근데 고3을 포함해서 사실 모두가, 쌤도 강대를 수업해서 알거든. 모두가요, 기출과 개념부터 다시 단계를 다시 밟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기출, 개념 다뤘던 학생들이잖아. 기출도 대다수 풀어봤고 개념 강의 쫙 열심히 했던 친구들 많을 텐데 왜 다시 개념부터 시작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 자, 기출들을 많이 다뤘을 거란 말이죠. 열심히 배웠지. 우리로 따지면 이륙수는 칸트 있잖아. 칸트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하진 않을 거지만 칸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칸트 하나하나 열팽창 했어. 그래서 수능을 봤어.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가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아쉬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기출을 다뤄왔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수능 때 내가 써먹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본부터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학습의 방향은 굉장히 명확해질 거야.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수능 때 도움이 안 됐던 그 모든 학습의 내용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대다수의 강좌들은 이 지문과 작품들을 아주 깊이 있게, 완결성 있게 내용을 이해하고 보통 끝나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이 지문은 이런 거구나. 해결의 변증법, 와우, 막 알게 돼. 근데 다시는 안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각각의 지문과 각각의 기출들을, 그러한 문제풀이의 경험들을 누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독립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수능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학습의 방향은 따라서, 자, 이 대다수의 강좌가 거치는 단계들, 선배들이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국어는 왜 어렵지? 이 사고를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정말 요구하는 대로, 평가원 대로 하셔야 됩니다. 수능의 핵심은 일관된 적용의 시험이라는 거야. 얘들아, 수능은 적용이에요. 그럼 이날 배운 게 이날 나와야 기출이 의미가 있어. 이날 또 나와야 기출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잖아. 얘들아, 기출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기출, 이미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앞으로 절대 안 나온다지. 그러면 우리가 기출을 왜 배우는 거야 대체? 기출을 배우는 이유는 그 텍스트가 아니라니까? 그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그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지문의 중요 정보가 뭐지? 거기서 평가원은 뭘 출제하지? 나는 어떤 정보를 중점으로 정보를 연결해 나가야 되지? 선택지 함정은 대체 뭐지? 이걸 뽑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배운 것들은 이날 나오고 결국은 수능 때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 내겠네. 이 예측까지 가는 게 우리의 강좌의 전체 흐름이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왜냐면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첫 단추가 끝까지 가거든. 자, 그 관성을, 수능식이 제대로 된 관성을 만드는 첫 강좌니까, 자, 우리의 방향은 이 일관된 기준과, 쌤은 이 기준을 패턴이라 부릅니다. 이 일관된 평가원의 패턴을 제대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자. 자, 내가 파이팅 해보자. 자, 예를 들어 법지문 같은 경우도 뭐다? 반복된다. 우리 이거 수업 때 하나하나 주제별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우리 하지 않는다니까? 우린 진정한 수능식으로 가자고. 법이라는 게 없어요, 수능에서는. 법지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지문군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로는 수능을 결단코 말할 수 없다. 이 수능 전체를, 기출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적용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 독해의 나의 행동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그걸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지문 군의 패턴, 이거 수업 때 우리가 쫘라락 해보자. 이 페이지 쌤이 언제 보여줬냐면 25학년도 수능 때 보여줬어요. 왜냐? 그때도 법이 나왔거든. 26학년도 수능에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왜냐?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 27학년도에 만약에 법이 또 나온다? 쌤이 총평 때 이거 다시 한번 꺼낼 거야. 왜냐? 달라질 게 없을 거거든요. 그 명확한 일관된 패턴을 학습해보자. 그게 수능의 제대로 된 시작점이에요. 자, 얘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굉장히 고맙게도 수능 끝나고 아주 많은 후기들과 DM을 되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쌤이 보면은 후기들을 보면은 주로 본봄에다가 후기를 많이 달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본봄 강좌에서 자신이 성적 향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다 풀커리 탄 친구들이야. 풀커리 탔는데 강좌 하나를 골라서 쓴다는 건 그 강좌가 가장 핵심 강좌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본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봄은 내가 수능식의 사고를 이러한 성적 향상을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점이 맞아. 그래서 얘들아 따라오시면 follow me. 쌤이 이렇게 이미 이 강좌를 접하고 성적 향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합격의 길로 걸어간 이 수험생들의 길을 그대로 걷게 해줄 테니까 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강좌의 학습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평가 기준과 무관하게 공부하지 말자. 우리 정말 기출, 개념 학습하면서 수능의 사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실전 적용이 바로 가능한 패턴을 확립한다. 얘들아, 실전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배웠지? 다음번에 새로운 텍스트 나오지? 그때부터는 얘는 새롭지 않을 거야, 너에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쌤, 보여요. 이 얘기 가장 많이 합니다. 쌤, 보입니다. 면경우 때 시따라 수록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게 바로 바뀌어야 돼. 왜냐? 유지되니까, 일관되니까, 반복하니까, 관통하니까 바로 실전 적용 가능한 그 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전 적용이 바로 가능하게끔 패턴을 확고하게 확립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등급대가 가장 다양해요. 가장 다양합니다. 노베부터 시작해서 1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이 강좌를 통해 근데 얻어가는 건 동일할 거야. 1등급 학생들이라면 나의 어떤 느낌과 감으로 막연하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맞나 했었던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쌤이 가시화시켜서 너의 걸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봤던 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느낌상 이게 중요했던 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나는 수능 국어 처음이에요. 쌤, 저는 국어 진짜 좀 솔직히 좀 극혐하고 솔직히 좀 정은 안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노베거나 아니면 수능 국어 아직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라면 이 강좌를 통해 쌤, 이게 수능 국어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독해력? 별거 아니네요. 그까이 거. 이 마인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기준을 학습해서 자, 명료한 패턴을 확립한다는 걸 통해 등급과 관계없이 성적 향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명확한 행동을 잡자. 그게 우리 강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된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쌤이 아주 명료하게 알려줄 거야. 아주 명료하게. 얼마나 명료하게? 카리나가 좋아? 김재마가 좋아? 고독하다. 눈물 좀 닦고 갈게. 그만큼 명료하게. 알았지? 그 대답만큼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패턴과 출제 포인트. 다만 우리 처음 시작하는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친절하게, 정교하게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쌤이 혼자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이렇게 가고 있어, 존재하고 있지? 늘 존재하게끔 해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들아, 수능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건 수능을 분석한 논문과 단행본이 최고야.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얘들아, 본본 강좌에서 쌤이 이 키워드를 보여준 이유가 당연해. 왜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면 내신식 사고거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했었던 내신식 사고가 가장 익숙해요. 내신식 사고는 배운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내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고를 수능 때 똑같이 적용해버린다고.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더라도 기출이 왜 수능을 공부하는데 이게 수능에 적용이 안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 텍스트만 기출이면 뭐해? 강의만 수능이면 뭐해? 그 내신의 탈을 쓴 수능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수능의 탈을 쓴 내신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수능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나하나를 배워서 하나씩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야. 왜냐면 우리는 얘를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하나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연결하고 관통하는 그 기준을 학습하는 게, 그게 수능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적용하고 심지어는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좌를 통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경제 지문은 뭘 출제해? 뭘 출제해?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텍스트를 봐야 알지. 뭘 봐야 알아? 늘 관통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인문지문 뭘 출제, 뭐가 중요해, 뭐가 선택지에 나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강의 끝나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적용과 예측의 방식들을 학습해야 적용이 가능해져. 그 힘을 길러보자. 그게 수능이 요구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기출이라고 안 해요, 얘들아. 기출 지문 군이라고 합니다. 군. 하나로는 수능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출 하나를 완벽하게 알았다고 내가 수능을 공부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다음 기출 전체를 하나로 일이관치, 꿰뚫는 그 기준이 확고하지 않다면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 그 행동을 내가 제대로 잡자. 자,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강좌예요. 그 단계에 맞게끔 우리가 커리는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쌤이 지문 독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선지 판단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구나. 함정 이렇게 내는구나. 여기까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뼈대들은 본봄에서 완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반복적인 패턴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점점점 축적되고 쌓여서 완벽한 일관된 실력이 될 수 있게끔 그 체화의 과정으로 가는 첫 단계를 쌤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쌤이 왜 가져왔냐면 이 후기는, 자,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잼마쌤이 매 강좌 OT 때 가져오신 자료가 반복된다 생각이 들거나 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성적이 오릅니다. 와, 쌤은 그래서 학생들이 어쩐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하반기가 되잖아. 쌤이 뭐라고 말할지가 예측이 된대. 자, 여기 봐 하면서 이거 별표 조지고 이게 미리 예측이 다 된대. 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반복이 차이를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기를 잘 써주고 또 아주 잘 열심히 해내서 쌤도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자, 이런 학생들 살아있는 증거 수험생들 많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점수 만들자. 점수는 만드는 거야. 자, 우리 내신식 말고 이제 수능식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는 첫 컬이니까, 자,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반영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과 패턴을 가져가야 됩니다. 일관된 방식이 있어도 그게 매번 좀 말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적용이 될 만큼의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그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명료한 기준과 패턴을 강좌에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독서의 주제별 패턴, 아주 구체적인 출제 포인트들. 출제 포인트가 뭐야? 라고 할 때 너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너가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게끔 쌤이 물 먹여주지 않고요. 물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강좌가 끝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쌤의 강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는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주목해야 할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읽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얘들아, 수능 시험은 속도가 되게 중요해.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거든. 이번 시험 시간 되게 부족했던 얘기 많았어요. 자, 속도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느리지. 처음엔 쌤이 시간도 재지 말라고 할 거야. 수업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출제 포인트라는 거는 뭐겠어? 출제하는 포인트지. 이거 선택지거든. 그 선택지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주목해야 할 관계에 포커스 맞춰서 읽는다고 하잖아. 어디서? 지문 독해할 때. 그러니까 선택지랑 지문은 하나라는 거야. 둘은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보여야 어때? 문제 풀 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지. 지문 따로 선지 따로 하면 지문 볼 때 중요 정보가 뭔데? 내 맘대로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럼 선지 판단할 때 와리가리 하게 된다고.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 그지? 선지는 지문과 교호됩니다. 호환돼요. 그 출제 포인트를 명료하게 가지고 지문 독해할 때 늘 바뀌지 않는 기준을 기반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학습하는 방식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평가원 기출 학습할 때와 유사한 느낌을 어떤 지문이든 받으셔야 되고요.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올해 6평, 올해 9평, 올해 수능 다 새로운 지문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새로운 지문에 내가 아는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수능의 사고야.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텍스트가 뭐가 중요해? 평가원 출제 경향 안 바꾼다고 했잖아. 출제 경향 유지했기 때문에 이륙 수능 그 어려운 걸 적정 난이도로 얘기해버리잖아. 왜냐, 경향이 안 바뀌니까. 그거 써먹는 거, 이 행동이 수능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제대로 갖추는 강좌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니까, 자, 우리 학습의 방향은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교재에 대한 이제 학습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자, 당연히 따라서 주제별 지문군의 패턴을 정립하는 강조합니다. 목차를 보면 우리가 각각의 군별로 모든 주제를 이제 다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패턴을 본범에서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가이드를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독해 패턴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자, 독해 포인트와 기출 사례 적용을 발췌해서 다 붙여놨어. 왜냐면 이건 개념이 아니거든. 실전과 자체거든. 이 독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해 패턴 가이드 부분은 우리가 수업 때 다루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코멘트 마찬가지로 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독해 패턴 가이드는 함께 가거나 아니면 일부는 쌤이 이건 확인하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시작할 때 언제나 독해 패턴을 제대로 잡고 들어간다. 모든 차시에서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멘트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독해 원리인데 자, 이 내용은 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기본적인 독해 원리들을 10차시 동안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와 이제 독해 원리, 구조 이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수업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업 때 패턴 가이드와 패턴을 정리하고 바로 지문에 전체 적용합니다. 그래서 확인 학습을 통해 대표 지문을 바로 분석, 적용, 출제 포인트 확인, 그리고 같이 문제풀이, 체크 요렇게 전체 하나의 차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체화할 시간, 왜냐면 배웠다면 핵심 우리 적용이잖아. 그리고 수업 때 우리가 다뤘다면 동일하게 다음 체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한 차시입니다. 그리고 2차시부터는 이 방식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하면 지문군별 패턴, 개념학습, 개념이 곧 실전이고 그게 곧 패턴이고 기출에 적용한다. 그리고 체화해서 완성하는 게 하나의 사이클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독해 패턴 가이드 부분이고 평가원 출제 포인트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례까지 이렇게 아주 단계별로 눈에 확 띄게 정리가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코멘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학습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 질문 속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고 친절하고 탄탄하게 좀 가져볼 건데 작년과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리뉴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또 중요한 지문들을 중심으로 핵심 패턴들을 이제 관통하는 대표 지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중간 잼마쌤이 좀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중간중간 쌤의 어떤 멘트들, 선택지 키워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학습하게끔 다 뒤쪽에 이렇게 중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들을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감각들을 실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교재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쌤이 커리에서도 말했지만 학생들이 우리 딱 10강이거든, 10강. 그래서 전체 패턴 이거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쌤 저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고 체화하고 좀 많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의가 많아서요. 작년에 체화서를 구성했습니다. 체화서의 해설들도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패턴과 연결해서 아주 실전적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범 독서 본강좌와 체화서를 같이 적극 활용해서 수능 국어에 제대로 된 패턴을 시작부터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체화서는 함께 활용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범 강의를 통해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는 거야. 27 수능, 일단 평가원의 그 일관된 패턴, 독해 방법론, 선지 출제 포인트, 단기 실전 방법론. 왜냐면 적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100개 기준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11월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11월에 빛나는 너의 별이 곧 다가올 테니까 우리 수업 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그럼 쌤과는 강의에서 달려볼까?